식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궈주는 목적은 그랬죠? 네. 식전에는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번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 언제예요? 음식물 찌꺼기 제거는 식후가 되겠죠. 식후. 두 번째,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뭐죠? 네, 구토죠. 구토. 네. 다음에 3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는다.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구토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위쪽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이를 닦는다. 이거는 맞죠? 위아래. 대상자를 눕힐 때는 어떻게 눕혀요? 똑바로 눕힌 자세. 안 되고 상체를 올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눕힌 자세를 해야 되겠죠.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간은 소금으로 닦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로 해야죠. 보고. 염증이 있으면 보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는 일회용이죠. 치약을 묻히는 게 아니라 물을 묻혀서 닦는 거죠. 물을 묻혀서 이렇게 짜서, 그리고 이렇게 약간 까실까실해요. 그 스펀지가. 그 다음에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안 헹구기는 식사 전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 전, 식사 후 다 한다 그랬어요. 칫솔질은 어떻게 해요? 치실 사용 후 칫솔질인가요? 칫솔질 한 다음에 치실 사용이라 그랬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맞죠? 칫솔질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요? 3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칫솔질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칫솔질을 한다. 강하게 문지르면 발생하는 게 뭐라 했어요? 잇몸에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양치질 도와줄 때는 어느 자세가 안전한가?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든지 앉혀서 반자위, 좌위나 반자위. 입안을 닦아낼 때 올바른 순서예요. 위, 아래라 그랬죠. 그러면 윗니와 잇몸, 그 다음에 아래쪽 이와 잇몸, 입천정, 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양볼, 양쪽 볼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외울 거 없이 그냥 위아래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뭐지 또 이래요. 아래부터야 위부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윗니를 닦은 꺼즈로 아랫니도 닦는다. 꺼즈는 윗니 닦고 다른 쪽으로 해서 아랫니를 닦는 거예요.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은 높여준다.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실시하지 않는다. 연화장애가 있든 의식이 없든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도 실시. 잇몸, 입천장, 혀 등이 헐었는지 관찰한다. 네, 5번이 맞죠. 대상자의 칫솔질 돕는 방법에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맞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가 있죠. 머리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숙이고 칫솔질을 해야 돼요. 앞니와 칫솔모의 각도는 45도. 그냥 모르면 45도 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45도예요. 찍어도 45도. 아시겠죠?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면 안 되고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옳은 방법은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맞다 그랬죠. 지혈이 안 돼요. 치약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품이 많이 나서 청량감도 많고 그래서 치아가 잘 닦였는지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칫솔질은 잠자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식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하는 거죠. 앉은 자세를 할 수 없을 때는 건강한 쪽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야 되고, 칫솔질 할 때는 혀는 닦지 않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혀도 닦는다. 혀도 닦는다. 이런 맞죠? 모양 어떤 게 맞아요? 3번이죠. 3번. 얘는 반밖에 안 됐어요. 네. 대상자의 칫솔질 돕는 옳은 방법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도와준다.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와야 되고, 입안 헹구기는 몇 번 해요? 여러 번 아니면 충분히. 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나요? 보고를 해야죠. 보고.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할 때 곡반에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이게 맞죠? 앉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누운 자세.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그 다음에 의치를 표백제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예.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찬물로 닦고 다 닦은 거 의치는 찬물에 담가 놓는다 그랬죠. 13번 의치 사용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나요? 위에를 먼저 빼고 아래 걸 빼요. 위아래에. 그 아래 의치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여 돌려 뺀다. 맞죠? 의치 세정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주방 세제예요. 자기 전에는 의치를 세척해서 8시간 동안 빼놓는다. 뭐 때문에 빼나요? 잇몸이 압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부분 의치를 뺄 때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빼나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린다. 손톱으로 부분 의치를 뺄 때는 손톱으로 끌어올린다예요. 14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를 세정제로 세척한 후 건조시키나요? 물에 담가놔야 돼요. 물에 담가놔야 돼요.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뺀다. 끼울 때도 윗니부터 낀다. 의치는 표백제 나오면 틀려요. 예, 소독 아니고 닦아서 찬물에 담가 놓는다.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한 번에 끼운다. 맞죠? 5번이. 대상자의 부분 의치 빼는 거. 부분 의치가 뭐예요? 클래스프죠.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의치 보관할 때 물에 담가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네, 변형을 막기 위해서죠. 찬물에 보관해요. 그리고 위아래를 같이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 틀림 이렇게 말고 아니면 한쪽만 갖고 있는 경우 있어요. 아래만 갖고 있든지 위에만 갖고 있든지. 그런데 위아래를 갖고 있는 전체 틀리라고 그래요. 그 전체 틀리랄 때는 틀리를 위아래를 맞춰서 보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맞추는 게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딱 맞춰서가 아니라 한 통에 같이 맞춰서 놓으라는 거예요.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하면 아래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통에 위아래를 같이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어떻게 이게 맞춰지겠어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잇몸의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18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는 장기간 빼두는 것이 좋다. 장기간 빼놓으면 뭐가 안 좋아요?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닦는다. 그건 맞죠? 의치 삽입 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구나요? 삽입하기 전에 헹궈야지 입안이 촉촉해야지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랫니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검지가 입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윗니는 엄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그죠? 2번이 맞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